차량 밑에 추적 장치가 있어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하부에 이게 뭐지? 16살 소년 지훈이의 손이 멈췄다. 세차장 바닥에 엎드린 채 그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 하부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먼지를 닦아내자 작은 LED 불빛이 깜빡였다. 위치 추적기. 그것도 군용급으로 보이는 고급 제품이었다. 회장님, 잠깐만요.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세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70대 노신사에게 다가갔다. 단정한 회색 양복, 품격 있는 자세. 이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한산업 김태원 회장이었다. 차량 하부에 위치 추적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김태원 회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70년을 살아온 사람 특유의 침착함으로 표정을 가다듬었지만 지훈이는 그 찰나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이를 따라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어디 한번 보자꾸나. 지훈이는 다시 차량 하부로 기어들어가 손전등을 비췄다. 배기관 옆 셋이 프레임 안쪽 깊숙한 곳에 검은색 소형 기기가 강력한 자석으로 부착되어 있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위치였다. 여기요, 회장님. 김태원 회장은 무릎을 굽혀 직접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제가 전자공학에 관심이 좀 있어서요. 이 기기는 GPS 추적기인데 안테나 형태가 특이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없이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16살 소년의 눈에는 또래와는 다른 예리함과 지적 호기심이 빛나고 있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박지훈입니다. 박지훈. 고맙네, 젊은 친구. 그날 이후 김태원 회장은 지훈이를 잊지 않았다. 위치 추적기는 회장의 경호팀에 넘겨졌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추적기를 설치한 사람은 다름 아닌 회장의 조카 김민석 상무였다. 대한산업 경영권을 노리던 그는 회장의 동선을 파악해 비밀 미팅 정보를 빼내고 있었던 것이다. 김태원 회장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평생을 사업에만 매진하다 보니 결혼도 늦었고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조카 민석을 친아들처럼 키우며 후계자로 점 찍어 두었는데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회장님, 그래도 혈육인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지요. 측근들이 만류했지만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다.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민석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회장은 갑자기 공석이 된 후계 구도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은 다시 그 세차장을 찾았다. 여전히 묵묵히 차를 닦고 있는 지훈이의 모습이 보였다. 회장은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학교는 안 가나?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지훈이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할 사연이 담겨 있었다.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내일 이 주소로 와보게. 자네한테 제안이 하나 있네. 지훈이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들었다. 대한산업 회장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보며 지훈이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한산업본사 62층 회장실 앞에 섰다.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었지만 낡은 옷은 어쩔 수 없이 티가 났다. 비서실 직원들의 이상한 눈빛을 느끼며 지훈이는 잠시 망설였다. 들어오게.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간 회장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다. 하지만 김태원 회장은 여전히 검소한 회색 양복 차림으로 창가에 서 있었다. 앉게. 회장은 소파를 가리켰고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회장은 직접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다. 자네 몇 살인가? 16입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물어도 되겠나? 지훈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병원비가 필요해서 학교보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캐묻지 않는 배려였다. 자네를 보면 옛날 내 모습이 떠오르네. 나도 15에 고아가 되어 홀로 살아야 했지. 그때 한 분이 나를 거두어 주셨고 그분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어. 회장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지훈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네.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계속해보지 않겠나?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내가 지원하겠네. 대신 자네는 최선을 다해 배우고 성장해야 하네. 지훈이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자네는 재능이 있네. 그 재능을 썩히기엔 아까워.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네. 혈육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싶어. 그렇게 지훈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대한산업연구개발팀에서 보조 업무를 하며 현장을 배우고 저녁에는 회장이 붙여준 개인 교사에게 검정고시 과정을 공부했다. 주말에는 회장의 서재에서 경영서적을 읽으며 비즈니스를 익혔다. 김태원 회장은 지훈이를 친손자처럼 아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러 다니며 때로는 중요한 회의에도 배석시켰다. 회장의 부인 한영희 여사도 지훈이를 따뜻하게 대했다. 자식 없이 살아온 그들에게 지훈이는 늦게 찾아온 희망이었다. 지훈아, 오늘 회의에서 내 의견은 어땠니? 전자사업부의 중국 진출 전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파트너 선정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18이 된 지훈이는 이제 제법 비즈니스 감각을 갖추기 시작했다.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2년이 흘렀다. 지훈이는 검정고시를 최고 성적으로 통과했고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합격했다. 회장은 그 어떤 자랑스러운 순간보다도 기뻐하며 직원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지훈이가 서울대를 갔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축하하는 것은 아니었다. 회사 내부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회장이 세차장 출신 소년을 후계자로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특히 회장의 친척들과 오랫동안 회사를 지켜온 임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혈육도 아닌 애를 왜 저렇게 편애하시는 거야? 세차나 하던 애가 무슨 경영을 안다고. 회장님도 이제 나이가 드시니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 속삭이는 소문들은 점점 커졌고
결국 회장의 동생인 김태식 부회장이 직접 나섰다. 형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훈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것도 아닌데 회사를 맡긴다는 건 내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하겠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태식 부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형님 돌아가시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주들이, 임원들이 납득하겠습니까?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도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이에 대한 믿음만큼은 확고했다. 한편 지훈이는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계속 회사 업무를 익히고 있었는데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들, 갑자기 조용해지는 대화들. 지훈이는 자신 때문에 회장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장님,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은 책을 읽다 말고 안경을 벗으며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생각을 하나? 쟤 때문에 회장님이 힘드신 것 같아서요. 친척분들도 임원분들도 제가 있는 게 불편해 보입니다.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훈아, 세상을 살다 보면 옳은 일을 해도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네. 내가 자네를 선택한 건 혈연 때문이 아니야. 능력과 인성, 그리고 진심을 보았기 때문이지.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그럼 흔들리지 말게. 자네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성장하는 것뿐이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네. 회장의 확고한 눈빛에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었다. 지훈이가 22살이 되던 해 회장은 그를 정식으로 대한산업비서실에 배치했다. 대학 4학년이었지만 회장은 지훈이에게 실전 경험을 쌓게 하고 싶었다. 이제 지훈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회장의 오른팔로 성장하고 있었다. 지훈 씨, 이번 신규 투자건 보고서 좀 검토해 주시겠어요? 네, 상무님. 오늘 안으로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직원들도 이제는 지훈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 공부하고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에 존경심마저 생겼다. 특히 지훈이의 전자공학 지식은 회사의 신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김태원 회장이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응급실로 실려간 회장은 3일 밤낮을 사경을 헤맸고 지훈이는 병실 밖을 떠나지 못했다. 지훈아. 겨우 의식을 되찾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이를 불렀다. 지훈이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다. 회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실 겁니다. 아니야. 할 말이 있어. 회장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만약 안 되면 그런 말씀 마세요. 회장님은 괜찮으실 겁니다.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이의 손을 쥐었다. 고맙네. 자네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그날 이후 회장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반신마비가 왔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
회사는 순식간에 권력 공백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김태식 부회장이 움직였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다. 형님의 건강이 이렇게 악화된 이상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새로운 체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회장직을 승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사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회사를 함께 키워온 창립 멤버들, 그리고 김씨 가문의 친인척들이었다. 지훈이는 회의실 한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잠깐만요. 그때 한영희 여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7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날카로웠다. 회장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무슨 승계 이야기입니까? 회장님은 분명히 회복하실 겁니다. 형수님,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형님은 이미 닥치세요. 한영희 여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당신들, 우리 회장님이 이 회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맨손으로 시작해서 40년을 바쳐 여기까지 키웠어요. 그런데 쓰러지자마자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형수님, 오해십니다. 저는 형님을 위해.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뭘 노리는지 다 알아요. 한영의 여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회장님이 작년에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문서예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태식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내용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한영희 여사가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본인 김태원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대한산업 지분 51%와 회장직은 박지훈에게 승계한다. 뭐라고요? 태식 부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른 이사들도 웅성거렸다.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영희 여사를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 정말로. 그래요, 지훈 씨 회장님은 당신을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어 했죠. 태식 부회장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다. 이건 무효입니다. 형님이 제정신이 아니셨던 거예요. 혈육도 아닌 놈한테 회사를 넘기다니.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입니다. 공증인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 이건 유효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이는 그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다. 감사함과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이 몰려왔다. 내가 정말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유언장 공개 이후 회사는 양분되었다. 한영의 여사와 지훈이를 지지하는 파벌, 그리고 태식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반대 파벌. 매일같이 이사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고 언론에서는 대한산업 경영권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기사를 쏟아냈다. 새 차장 출신 청년, 재벌 회장 등극하나? 대한산업, 피 튀기는 후계 전쟁. 김태원 회장 친족들, 유언장 무효 소송 준비. 지훈이는 매일 아침 쏟아지는 악성 댓글들을 보며 괴로워했다. 금수저 되려는 거지 근성, 회장 노망 들어서 이용한 사기꾼, 천안 출신이 감히. 인신공격성 댓글들이 끝도 없이 달렸다.
하지만 지훈이에게는 무너질 시간이 없었다. 김태원 회장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고 회사는 리더십 부재로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나서야 했다. 여사님, 제가 임시 대표이사직을 맡겠습니다. 지훈이가 한영희 여사에게 말했다. 여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지훈 씨, 당신 아직 22이에요.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해야 합니다. 회장님이 제게 맡기신 거잖아요. 무너지는 모습 보여드릴 순 없어요. 지훈이의 눈빛은 확고했다. 한영의 여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보가 믿었던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실제로 회장의 오랜 측근이었던 박종민 전무와 최은정 이사가 지훈이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30년을 회장과 함께 일했던 그들은 회장의 뜻을 존중했다. 지훈 씨, 우리가 도울 테니 걱정 마세요. 회장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박종민 전무의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이는 곧바로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각 부서를 돌며 현장을 파악하고 임원들을 일일이 만나 의견을 들었다. 처음에는 냉담하던 직원들도 지훈이의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상무님, 이번 중국 바이어와의 계약건인데요. 지훈 씨. 검토해봤는데 조건이 우리한테 불리해. 재협상이 필요해. 제가 직접 중국에 가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네가 협상 경험도 없는데 배워야죠.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할 순 없잖아요. 지훈이의 적극성에 임원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지훈이의 전자공학 지식은 회사의 신규 사업 진출에 큰 힘이 되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 진출을 검토하던 중 지훈이가 제시한 기술적 분석은 임원들을 놀라게 했다. 이 정도 분석을 혼자서 다 했다고요? 네, 최신 논문들과 특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뛰어든다면 5년 내 시장 점유율 3위는 가능합니다. 지훈이의 프레젠테이션은 설득력이 있었다. 이사회에서도 찬성표가 하나둘 늘어났다. 하지만 태식 부회장은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대주주들을 하나씩 만나며 지분 확보에 나섰다. 목표는 단 하나, 지훈이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미래를 정체불명의 젊은이에게 맡길 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회사를 40년 지켜봤습니다. 누가 더 적임자인지는 명백합니다. 태식 부회장의 말에 일부 주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은 젊고 경험 없는 지훈이보다는 검증된 태식 부회장을 선호했다. 긴장감이 고조되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지훈 씨, 빨리 오세요.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 지훈이는 회의를 중단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태원 회장이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다. 여전히 말은 어눌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또렷했다. 장님.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4개월 만에 보는 회장의 모습이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를 가리켰다. 맞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진말, 다. 회장은 힘겹게 웃었다. 그리고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았다. 다. 그 한마디에 지훈이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몇 달간 견뎌온 스트레스, 외로움,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회장님,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전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넘어지면 나면 돼. 회장의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김태원 회장의 의식 회복 소식은 회사 전체에 퍼졌다. 지훈이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안도했지만 태식 부회장 측은 오히려 더 조급해졌다. 회장이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승부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겠습니다. 태식 부회장이 선전포고를 했다. 지분 30%를 확보한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한영의 여사와 우호 세력을 합쳐도 45% 정도, 나머지 25%의 소액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을 설득하면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 지훈 씨, 준비해야 합니다. 박종민 전무가 급하게 찾아왔다. 주주총회에서 부회장이 경영권 교체를 안건으로 올릴 겁니다. 우리도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해요. 전무님, 저는 주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지훈이는 솔직하게 말했다. 겉으로는 당당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22살의 자신이 수십 년 경력의 전문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요? 진심과 실력입니다. 지난 4개월간 당신이 이룬 성과를 보세요. 중국 바이어와의 재협상 성공, 전기차 배터리 사업 진출 확정, 3분기 영업이익 15% 증가.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박종민 전무의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들었다. 맞았다. 자신이 결코 헛되이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대한산업본사 대강당은 400명이 넘는 주주들로 가득 찼다. 언론사 기자들도 대거 몰려들어 카메라를 설치했다.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은 언제나 뉴스거리였다. 태식 부회장이 먼저 단상에 올라 발언했다. 주주 여러분, 저는 40년간 이 회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제 형님이 쓰러지신 후 회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없고 혈연도 아닌 젊은이에게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보수적인 주주들은 태식 부회장의 말에 공감하는 눈치였다. 저는 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하겠습니다. 검증된 리더십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다시 박수. 태식 부회장은 자신감 있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 지훈이의 차례였다. 지훈이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갔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회의적인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응원하는 눈빛까지. 주주 여러분, 저는 박지훈입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압니다. 22의 젊은이가 무슨 배짱으로 이 자리에 섰느냐? 세차장 출신이 무슨 경영을 아느냐? 강당이 조용해졌다. 지훈이는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맞습니다. 저는 6년 전까지만 해도 세차장에서 일했습니다. 학교도 중퇴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원 회장님은 저를 봐주셨습니다. 제 출신이 아니라 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지난 4개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장님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였습니다. 몇몇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이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이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중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와의 재협상을 통해 수출 물량을 30% 늘렸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 진출을 확정해 향후 5년간 2조 원의 매출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었다. 저는 혈연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실력으로 여기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김태원 회장님은 40년 전 맨손으로 이 회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믿지 않았을 때 그분은 스스로를 증명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그분 못지않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몇몇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지훈이의 진정성이 전해진 것이다. 하지만 태식 부회장은 비웃었다. 감동적인 연설이군요. 하지만 경영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갑자기 뒤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휠체어를 탄 김태원 회장이었다. 회장님, 강당이 술렁거렸다. 의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회장이 직접 온 것이다. 한영의 여사가 휠체어를 밀며 단상으로 향했다. 김태원 회장은 여전히 말이 어눌했지만 마이크를 잡았다. 주주, 여러분. 강당이 조용해졌다. 회장의 목소리에 모두가 집중했다. 나는 박지훈을 믿습니다. 회장은 한 단어 한 단어 힘겹게 말했다. 그는 내 피는 안 나눴지만 내 정신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는 확신합니다. 그가 이 회사를 더 크게 만들 것이라고
회장의 말이 끝나자 강당은 숙연해졌다. 40년을 함께한 회장의 무게감이 느껴졌다. 투표가 시작되었다. 한 표 한 표가 집계될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었다. 찬성 52%, 반대 48%, 박지훈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강당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과를 바라보았다. 해냈다. 정말로 해낸 것이다. 태식 부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의 지지자들도 하나둘 따라 나갔다. 김태원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를 불렀다. 지훈이는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꿈을 이뤄줘서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6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세차장에서의 우연한 만남, 위치 추적기 발견,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대한산업은 박지훈 회장의 리더십 아래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뒀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올라섰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3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25이 된 지훈이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산업의 수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했고 현장을 누비며 직원들과 소통했다. 오만해지지 않으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회장님, 오늘 임원회의 자료입니다. 고맙네, 과장. 예전 같으면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겠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지훈이에게 가장 중요한 호칭은 따로 있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지훈이는 변함없이 요양원을 찾았다. 김태원 회장이 머무는 곳이었다. 회장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여전히 거동이 불편했다. 회장님, 이번 주도 다녀왔습니다. 지훈이는 회장 옆에 앉아 일주일간의 일들을 보고했다. 회사의 크고 작은 일들, 어려웠던 결정들, 그리고 느낀 점들까지. 신입사원 채용에 학벌 제한을 없앴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김태원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눈빛만큼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잘 했대?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한영의 여사가 차를 가져오며 미소 지었다. 지훈 씨, 당신 정말 많이 컸어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여사님도 건강하시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회사 잘 키우는 걸 보니 여보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세 사람은 따뜻한 오후 햇살 아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었다. 그날 저녁 지훈이는 오랜만에 어머니가 계신 병원을 찾았다. 김태원 회장의 지원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은 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되찾았다. 아들 왔니? 네, 엄마. 오늘 기분이 어때? 좋지. 너 때문에 항상 좋아.
어머니는 지훈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내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아프셔서 제가 세차장에서 일했고, 그래서 회장님을 만났잖아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엄마는 항상 미안해. 미안하긴요. 엄마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절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지훈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평생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 이제는 최고의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지훈이는 신입사원 환영식에 참석했다. 100명의 새로운 얼굴들. 그 중에는 학벌은 부족하지만 열정과 재능으로 선발된 청년들도 있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훈이가 단상에 섰다. 저는 6년 전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중퇴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제 출신이 아니라 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지훈이는 신입사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회사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세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실패하면 배우면 됩니다. 신입사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여러분, 함께 꿈을 이뤄갑시다. 환영식이 끝난 후 지훈이는 회장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6년 전 자신이 일했던 세차장이 보였다. 이제는 대한산업 소유의 주유소로 바뀌어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아. 지훈이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6년 전 김태원 회장이 처음 회장실로 불렀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16살의 자신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회장의 모습. 회장님 잘하고 있죠? 지훈이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 달력에는 다음 주 일정이 빼곡했다. 해외 바이어 미팅, 신규 사업 검토 회의, 자선재단 설립 준비. 바쁜 일상이었지만 지훈이는 행복했다. 세차장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인생을 바꿨다. 차량 하부에 숨겨진 위치 추적기를 발견한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였다. 지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녁 해가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박지훈 회장은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